여러분들 이 시간에 6학년 거를 배울 건데요. 화면이 저만 좀 어둡게 나오나요? 화면이 조금 어둡죠? 그래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직육면체의 부피 비교하기, 부피 단위, 그리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기, 그 다음에 세제곱 미터의 알아보기, 직육면체의 건넓이, 정육면체의 건넓이, 전개도를 이용하여 건넓이 구하기 총 6개의 개념을 배울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넘어가서 위에 거부터 볼게요. 자, 잠시만요. 화면 잠깐만 조정 좀 할게요. 자, 두 직육면체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기라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자, 두 직육면체 크기를 직접 비교할 건데요. 자, 밑에 놓인 면의 가로와 세로를 빗대어 비교하면 가로는 가의 상자, 세로는 나의 상자가 더 길다라고 나타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로끼리 서로 비교하면 어때요? 가가 더 길죠? 근데 세로를 비교해서 볼게요. 세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나가 더 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높이를 빗대서 볼게요. 높이는 어느 게 더 길어요? 가가 더 길죠? 자, 그러면 두 상자에서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밑에 놓인 면의 넓이는 직접 맞대어 비교할 수 있지만 두 상자의 크기는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라고,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큰지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게 뭐냐? 나무 쌓기. 우리 옛날에 나무 쌓기 배웠죠? 쌓기나무. 자, 쌓기나무의 개념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크기의 몰구예요. 크기에 잠시만요. 조정 좀 할게요. 잠시만요. 똑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를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의 상자에는 총 27개의 쌓기나무가 들어가고 나의 쌓기나무 개수는 16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은 쌓기나무가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가 더 많은 쌓기나무의 개수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부피가 더 큰, 즉 크기가 더 큰 게 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피의 단위는 따라서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간에 배울 게 부피라는 걸 배울 거예요. 부피. 자,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넓이라는 식, 그리고 둘레라는 식을 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어요. 하지만 그거는 평면 도형, 즉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평면에 그릴 수 있는 도형들이 있을 때는 넓이를 알 수가 있었지만 입체 도형에서는 뭘 구해야 된다? 부피를 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부피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입체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입체 도형을 통해서 부피의 단위를 생각하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쌓기나무였고, 쌓기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부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세 사람 중에 잘못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기철이는 사탕상자의 밑면에 가로가 더 길어 라고 했네요. 사탕상자의 밑면에 가로가 더 길죠? 이거 맞네요. 희수는요, 해매상자의 높이가 더 높아 라고 했네요. 네, 높이가 더 높죠. 승민이 볼까요? 그러면 사탕상자에 담을 수 있는 양이 더 적어. 양은 뭐를 의미하냐?
부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부피. 자, 그럼 부피가 더 적어. 이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하죠. 따라서 승리. 근데 우리는 이걸 눈으로 확인하기보다는 부피라는 단위를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개념이 뭐냐? 쌓기나무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부피로 쌓기나무를 쌓았을 때 얼마만큼이 쌓기나무의 개수가 들어가 있는지를 따라서 부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1층에 쌓은 쌓기나무의 수는 총 몇 개일까요? 가로가 4개가 있고 세로가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아,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2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밑 넓이를 의미하죠. 자, 부피는요, 어떻게 구하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기본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높이부터 먼저 구할게요. 높이는 몇 층이에요? 3층이죠. 자, 그러면 사용된 쌓기나무의 수는 총 몇 개예요? 12개가 1층, 2층, 3층이래요. 그러면 총 몇 층? 3층에 몇 개? 36개가 되죠. 이것은 의미하는 게 뭐다? 부피가 1cm인 나무 쌓기나무가 총 36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부피가 이 직육면체 부피가 36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뭐다? 부피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부피가 가장 큰 직육면체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나가 가장 크죠.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다른 건 어때요, 여러분들? 자, 비교하기 힘들죠. 자, 혹시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분들 있나요? 자, 시청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네, 이 중에서 한 3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자, 1번은 풀었으니까 나머지 2문제를 더 풀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괜찮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에다가 네, 번호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그 번호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다 풀어볼까요? 얼마 많지 않은데? 자, 그러면 다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두 상자의 크기가 같은 자, 작은 상자를 넣어보았더니 가상자,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작은 상자를 여기에도 넣고 여기에도 넣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부피를 의미하는 건데 가상자에는 9개를 여기는 9개가 들어가고요. 나상자에는 13개가 들어간대요. 어느 상자의 부피가 얼마만큼 더 크냐라 했을 때 같은 상자는 뭐예요? 부피가 같은 거죠. 같은 크기의 작은 상자를 넣었어요. 그게 9개, 13개 들어갔대요. 그럼 부피가 더 큰 거는 몇이에요? 나죠, 나. 근데 몇 개가 더 많은 거예요? 즉, 4. 4개만큼 더 크다는 의미는 뭐예요? 똑같은 크기의 부피가 4개가 더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 모서리가 1cm인 쌓기나무로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1층에 놓인 쌓기나무의 개수는 몇 개냐? 자, 가로가 몇이에요? 5고 세로가 5네요. 그러면은 넓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가로가 5고 세로가 5다. 그러면 넓이 이게 1층 쌓기나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총 몇 개예요? 25개입니다. 자, 그럼 몇 층으로 쌓을 수 있어요? 이걸요?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으로 쌓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5층으로 쌓으면 쌓기나무 총 몇 개다? 125개가 나옵니다. 왜? 1층에는 25개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층으로 있는 거예요? 5층으로 있으니까요. 25, 25, 25, 25, 25가 되니까 125개가 되고 자, 그러면 부피는
요게 쌓기나무가 하나당 1cm의 쌓기나무니까 쌓기나무 한 개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죠. 따라서 125세제곱센티미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 풀게요.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두 개를 찾아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두 개를 쓰래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직육면체 두 개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됐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가로가 3이고요. 세로가 4고 높이가 4인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나는요. 가로가 4, 세로도 4, 높이도 4. 자, 그 다음엔요. 가로가 2, 세로는 3, 4. 자, 이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6 곱하기 4 곱하기 2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부피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4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4가 나옵니다. 그리고 2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8이 나오네요. 따라서 부피가 같은 거는 가와 라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상자의 부피가 더 큽니까? 라고 했어요. 자, 부피를 비교하는 거래요. 자, 이거 부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15 곱하기 10이에요. 자, 이거는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은 얼마예요? 1000이고 여기는요 750이네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나죠?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나라는 상자가 더 큽니다. 자,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로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빵떡님 감사합니다. 빵떡님 참 감사한데 누굴까요? 참 궁금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로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부피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그냥 쌓기나무 개수가 곧 뭐예요? 부피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거는 세 개가 있고, 이거는 다섯 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두 개씩 있으니까 여덟 개네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쓰라 했으니까 나, 가, 다, 라 이렇게 총 4개가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직육면체 부피 구하기. 이거는 선생님이랑 아까 했죠?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6학년 수업인데 선생님이 5학년 거를 해버렸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6-1 맞는데? 6-1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5라고 표현한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기 문제입니다. 네. 직육면체 부피 구하기 아까 했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쌓기나무 그거의 면적이 서로가 다 더하면은 그게 부피의 크기와 같다라는 문제랑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로가 얼마예요? 9고 세로가 얼마예요? 7이고 높이가 6입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식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 중에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자, 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하나 풀어볼게요. 4번이랑 6번 하나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부피가 서로 같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부피가 서로 같은 거 일단 가로 세로 높이 알면 된다는 거. 이건 64가 나오죠. 그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36이 나오고, 이거는 64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서로가 같은 부피가 뭐가 있어요? 가와 라가 있죠. 자, 여러분들 단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비어있는 나 그릇에 모두 부었더니 8분의 5만큼 물이 찼대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에 물을 가득 채운 거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8분의 5만큼 찼다고 하면은, 자, 일단은 먼저 물을 가득 채웠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것의 부피라는 의미죠. 그럼 부피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7 곱하기 8 곱하기 10 얼마예요? 560인데 이거에 8분의 5만큼 찼대요. 그러니까 8개 쪼갠 것 중에서, 자, 560을 8개로 쪼개면 하나당 몇 개예요? 70이죠? 70, 70, 70, 70, 70, 70, 70,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0개로 총 8조각으로 나눴다는 거죠. 여기에서 몇 개만 선택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총 얼마다? 300, 네, 50개라는 거. 맞죠? 자, 이건데 지금 나의 부피가 350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350은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거죠. 즉 350에다가 요것을 나눠주면은 네모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350 나누기 16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딱 안 떨어지네요. 계산하기 조금 까다롭네요, 여러분들.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문제를 잠깐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자, 350이 나왔대요. 근데 여기가 4cm가 아니라 5cm라고 합시다. 그러면 25죠? 25를 35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14cm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들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 가로, 세로, 높이를 알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세제곱미터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제곱미터. 자, 근데 이거 볼게요. 우리 세제곱 센티미터는 배웠죠. 부피의 단위는 세 번을 가로 세로 높이 세 개를 단위가 서로 곱하니까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표현 있죠. 여기 표현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m는 몇 cm예요? 100cm죠. 따라서 100cm니까 여러분들 100cm를 3번 곱한 거랑 서로 같습니다. 자, 100cm를 3번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은 뭐다? 1제곱, 세제곱미터. 요거랑 같다는 거. 이 단위 여러분들 괜히 센티미터 3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단위가 1제곱, 세제곱 센티미터가 아니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1 세제곱 미터랑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공이 몇 개 들어가냐?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8,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들어가니까 60 세제곱 미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들이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뭘 풀어볼까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5번에 포인트네요. 자, 밑면의 넓이가 21이래요. 자, 그러면 가로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7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직류면체 부피래요. 이미 넓이가 21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그러면 우리는 뭘만 곱하면 돼요? 3을 곱하는 걸까요? 4를 곱하는 걸까요? 4를 곱하는 거죠. 왜요? 높이니까요. 자, 이래서 얼마다? 84 세제곱 미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엄청 중요합니다. 자, 아까 공이 몇 개 들어간다 했어요? 1 세제곱 미터는 1,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간다 했죠. 이거 기억을 써놓고 문제 푸시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써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6번 문제 보면은 이 문제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먼저 첫 번째 단위를 일치를 시키고, 자, 120cm는 얼마예요? 1.2m죠. 아니면은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둘이 쪼개서 여기에 부피랑 여기에 부피를 서로 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직류면체 건널비를 구하래요. 건널비. 자, 건널비는 뭐예요? 넓이에요, 넓이. 넓이인데 어떤 넓이? 겉에 있는 넓이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전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전개도가 필요해요. 전개도를 꼭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 시간에 건널비를 배우고 정육면체 건널비를 배우고 마칠 건데요. 자, 건널비부터 먼저 배울게요. 자, 여러분들 건널비라는 건 뭐냐면요, 겉에 있는 면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의 넓이들을 각각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면이 몇 개예요? 총 6개의 면이 있죠. 이 면들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넓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더하는 게 직육면체의 건널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나 풀어볼게요. 얘네 직육면체 건널비. 첫 번째, 여기 넓이 얼마예요? 18 곱하기 8이죠. 근데 요거랑 같은 넓이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도 있죠. 따라서 이게 몇 개예요? 2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요거의 건널비는 얼마예요? 8 곱하기 20인데 이게 몇 개예요? 2개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어떻게 구해요? 앞에는 18 곱하기 20인데 이게 몇 개예요? 2개가 있죠.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전부 다 더해주면은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자, 건널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겉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입체적일 때 그리고 서로 겹쳐졌을 때는 어느 부분만 구하면 된다? 겉에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요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겉에 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거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여기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여기는 전체 여기에서 요 조그만 넓이를 빼주면은 나오겠죠.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들? 네, 요것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넓이 정육면체는 뭐냐? 자 정육면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이 같은 게 6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넓이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6 하면 어때요? 바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정육면체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 전개도를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전개도를 통해서 건넓이의 넓이 그리고 전개도를 통해서 정육면체의 건넓이를 각각 구하는 게 아마 눈에 보기 쉬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나려고 해요. 네, 왜냐면 오늘 배울 개념이 별로 없어서요. 여러분들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지고 네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피라는 거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부피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부피를 통해서 뭐 배웠어요? 단위라는 걸 배웠죠. 뭘 배웠어요? 1 세제곱센티미터 또 1 세제곱미터인데 이거는 뭐랑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랑 서로 같다라는 단위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 부피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뭐예요? 네, 정육면체의 부피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랑 관련되어 있는 큰 덩어리가 하나 더 뭐가 있었죠? 건넓이였죠. 자, 건넓이를 통해서 배웠던 게 뭡니까? 직육면체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건넓이를 배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단위는 당연히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나 제곱 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피랑 건넓이의 개념 이 시간을 배웠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네 여러분들 방송 끊기지 않고 더 좋은 화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